국유화, 폐간, 어떤 대통령도 할 수 없는 일인데 감히 제가 어떻게 그런 말을 한다는 것입니까? 이치에 닿지 않는 말을 가지고 사람을 이렇게 몰약해서는 안 됩니다. 기나긴 밤이었거든. 압제의 밤이었거든. 사랑이 한 몸 썩어져 이 붉은 사나에 사랑 해방의 횃불 아래 걸고 숨이 사나에. 예, 자, 제가 두 번째에서 세 번째로 넘어가는 그러니까 마지막 주제를 앞두고 삼행시 콘테스트 하겠다고 말씀을 드렸죠. 오늘 삼행시 주제는 조수진입니다. 조수진. 예, 예, 삼행시 콘테스트 해가지고요. 제가 5분 선정해서 제가 지금 장용진 쇼핑, 장용진 TV 쇼핑몰에서 판매하고 있는 참외 조그만 거 한 잔씩 보니까 몇 개 안 들긴 했어요. 제가 이제 샘플로 받은 건데 그 샘플로 전해드리는 그거 5개를 제가 시청자 여러분들한테 보내드리겠습니다. 란님께서 이제 루틴이라서 괜찮다고요. 아이 진짜. 하늘 아래서님 연식이 있어서라고 하셨네요. 예, 제가 딴 얘기 안 했어요. 특별한 얘기 안 했고요. 김용민 의원 제가 아까 재선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초선이 맞습니다. 초선이고요. 재선 국회의원은 박주민 의원님이세요. 박주민 의원님은 이번에 3선이 되죠. 그러면 아시다시피 박주민 의원님이 이렇게 되면 이제 3선이 되면은 법사위 위원장 같은 거, 상임위원장 같은 걸 맡으실 수 있어요. 법사위원장 박주민 법사위원장, 기대해도 되지 않을까요? 진짜. 네, YGC님께서는 오디오 출력 램프 하나 다르셔야 될 것 같다. 이게 오디오 램프를 달면은 이게 울려가지고, 그래서, 네, 그렇습니다. 자, 세입크로바님 오래간만에 오신다고요? 네,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 제가 준비한 두 번째 주제 들어가겠습니다. 제가 오늘 준비한 두 번째 주제는요. 윤석열, 한동훈 일촉즉발, 도주대사 이종섭 놓고 일촉즉발. 이것도 약속 대련하는 거 아냐? 라입니다. 자, 도주대사 이종섭. 네. 우리가 이렇게 그런 이름으로 부르고 있는데 이 도주대사 이종섭이 지금 현재 호주에 가 있죠.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이 이종섭 씨는 국방부 장관 시절에 최수근 상병 사건 수사 결과에 외압을 행사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를 뒤집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죠. 자, 과연 누가 그런 지시를 내렸는가? 심지어 이종섭 장관은 자기가 그 전날 서명을 받아놓고 자기가 다 사인해 놓은 것을 뒤집어서 이미 경찰에 넘긴 자료를 받아오라고 해서 결과를 뒤집는 짓을 했었습니다. 자, 이거는 수사 외압이죠. 말 그대로 수사 외압입니다. 이건 직권남용이에요. 보기에 따라서는 범인 도피 은닉죄가 될 수도 있습니다. 기타 등등 여러 가지 책임을 질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공수처 수사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이종섭이 호주 대사에 임명이 됐죠. 자, 그리고 후다다닥 거의 요식행위, 요식 절차로 공수처 수사를 받는 척만 하고 호주로 도망가 버렸습니다. 자, 이게 선거에 상당히 악영향을 미치고 있죠.
국힘당 쪽 지금 상황을 들어보면 그래요. 이 이종섭 때문에, 도주대사 이종섭 때문에 수도권에서 이 선거를 못할 지경이다. 수도권 선거 망했다. 라는 얘기를 한대요. 몇 가지 이유가 있는데 첫 번째가 도태우, 두 번째가 장해찬, 그리고 세 번째가 이종섭인데 가장 지금 악영향을 끼치고 있는 것이 이종섭이다. 자, 그러면서 나오는 얘기가 물가 얘기도 많이 나온대요. 오늘 제가 어떤 분한테 사진 하나를 받았는데 사과 하나 값이 진짜 10,000원이더라고요. 사과가 사실 왜 그 어린애 머리통만한 사과 정도는 돼야지 10,000원 이렇게 하는데 예, 야구공 정도만 할까? 야구공보다 조금 클라나 하여튼 뭐 그 정도밖에 안 되는 사이즈인데 그게 14,000원에 판매되고 있는 모습. 오늘 예, 어떤 분이 사진을 저한테 보여주시더라고요. 사과 한 쪽이 10,000원이다, 10,000원이다 했는데 진짜 10,000원이더라고. 어우, 저 깜짝 놀랐어요. 진짜 깜짝 놀랐습니다. 자, 사과 한 쪽에 10,000원이라고 그러니까 제가 생각나는 게 있습니다. 제가 이제 되게 이제 젊을 때죠. 결혼한 지 얼마 안 됐을 때예요. 우리 아기가 뱃속에 있을 때입니다. 우리 애 엄마가 자두가 먹고 싶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 자두가 먹고 싶다고 한 제가 언제냐면은 3월 말, 4월 초, 뭐 하여튼 그 무렵이었어요. 4월 중순쯤이었나? 4월 말, 5월 초였나? 그러니까 자두가 보통 5월 정도에 나오잖아요. 그럼 4월 정도면 자두가 아직 안 나와요. 조금만 더 기다리면 자두가 나오는데 아직 자두가 나올 때가 아니야. 근데 자두가 먹고 싶다는 거야. 난감하대. 근데 당장 어떻게 방법이 있어야 말이죠. 갑자기 이제 입덧이 심해가지고 아무것도 못 먹고 있는데 덜컥 자두가 먹고 싶다는 거야. 그래서 깜짝 놀랐죠. 근데 원래 그러지 않습니까? 입덧은 먹고 싶은 거 먹으면 낫는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난리가 난 거야. 자두를 구하려고. 그러니까 제 얘기를 제가 이제 급하니까 우리 집에도 전화를 하고요. 처갓집에도 전화를 해가지고 지금 얘가 애 엄마가 지금 자두가 먹고 싶다는데 어디서 구하면 되겠냐고. 그다음에 여기저기 전화를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만 이틀인가 사흘인가 만에 어떻게 자두를 구했습니다. 근데 그때 자두 하나가 딱 요만하더라고. 딱 요만해. 어느 정도 하지? 이 임금병 요만한 사이즈인데 이거 하나가 10,000원을 하더라고요. 자두 하나에 10,000원. 그래서 와, 이거 어마어마하다. 근데 그 자두 파시는 분이 그러더라고요. 올해 첫물 수확을 했다. 아마 일주일이나 2주 정도 되면은 이거 한 알에 1,000원도 채 안 할 거다. 근데 지금은 첫물이라 이렇게 비싸다라고 하더라고요. 예. 제가 사과 한 알에 10,000원 이러니까 그때 그 자두가 생각이 납니다. 근데 지금 같은 요새는 그렇잖아요. 이게 냉동 사과가 있기 때문에 지금 한참 그 냉동 사과가 풀릴 때라고요. 사과가 그렇게 비쌀 때가 아닙니다. 근데 야, 10,000원이랍니다. 이 물가 문제를 가지고 또 이렇게 분위기가 되게 안 좋대요. 근데 거기에 이제 이 도주대사 이종섭 이 사건까지 겹치면서 수도권에서 이거 뭘 못하겠다는 겁니다. 선거 못한다 이런 얘기가 나온대요. 아마 한동훈은요 이것 때문에 그랬을 거예요. 이종섭 빨리 귀국해야 돼. 황상무 사시미 칼 황상무 야 너 사퇴해. 이 얘기를 어제 한동훈 지 입으로 했어. 그랬는데 하루 만에 윤석열이가 승질을 뻐락 내죠. 야! 택도 안 하지 마! 이종섭 무슨 귀국이야, 귀국은! 예. 그리고 한동훈 깨갱합니다. 자, 오늘 그래서 아침 출근길에 기자들이 물었대요. 대통령실에서 이런 입장이 나왔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한동훈 대답 안 하고 쑥 들어가 버렸답니다. 자, 그러면서 쫙에 지금 언론계에 번지고 있는 얘기가 야, 윤석열하고 한동훈하고 다시 한판 붙는다. 야, 얘들 진짜 이번에 진짜 세게 한번 붙겠다. 한 판 떠! 라는 얘기가 나온다는 거예요. 일촉즉발이다.
이런 보도가 지금 꽤 여러 군데서 나옵니다. 자, 진짜 일촉즉발 맞을까요? 자, 우리가 지난번에 기억하고 있는 윤석열과 한동훈의 이 약속 대련인가 하여튼 뭐 윤한 갈등인가? 자, 그게 다시 재현되는 걸까요? 뭐 약속 대련이든 뭐든 또 재현되나? 예.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어제 한동훈이 야, 이종섭 너 빨리 귀국해. 그리고 황상무 그 사시미칼 테러 어쩌고 저쩌고 하는 거. 예. 니들 너 사퇴해. 라고 한동훈이 얘기를 했습니다. 이종무는 지금 공수처 수사가 진행 중인데 해외 나가 있는 거 부적절하다. 귀국해. 그 전까지는 아이 뭐 공수처가 뭐 제때 수사도 안 하고 있는데 뭐 굳이 귀국하고 그럴 필요가 있어요? 라고 하다가 분위기가 점점 안 좋아지는 거야. 수도권에서 지지율이 팍팍팍팍 빠져. 지들도 눈에 보일 거예요. 그러니까 갑자기 입장을 확 바꿔가지고 야 이종섭 귀국해. 그러고 있는데 터진 게 뭡니까? 예, 황상무의 식칼테러 운운한 얘기. 예, MBC는 잘 들어. 옛날에 말이야 언론인들 식칼테러 사건이 있었어. 정보사에서 말이야 알아 몰라. 자, 그러면서 이 황상무 야 너 빨리 사퇴해. 이렇게 어제 한동훈이 얘기를 했습니다. 그랬는데 예, 열 몇 시간이 지나기도 전에 용산에서 야, 뭔 개소리야. 무슨 귀국이야. 무슨 사퇴야. 헛소리 하지 마. 라고 발표를 했어요. 자, 공수처에 출국 허락을 받고 호주 대사로 부임했다. 라고 주장을 하죠. 자, 공수처가 출국 허락을 해줬기 때문에 이종섭이 호주 대사에 부임했다. 그런데 공수처는 뭐 출국 허락한 적 없다. 또 반박을 해. 난리도 아니야. 그죠? 자, 여기에 회칼, 사시미칼 협박을 했던 황상무 같은 경우는 무슨 얘기가 나옵니까? 예, 사퇴하라! 라고 하니까, 야, 사실과 좀 달라. 언론에 보도된 게. 라고 하면서 사퇴론도 일축합니다. 언론 보도 내용 보면 그래요. 대통령실은 18일 이종섭 호주 대사 거치와 관련해서 공수처의 조사 준비가 이미 아직 되지 않은 상태다. 그런데 무슨 소환을 하냐. 제외 공관장이 국내에 장기간 대기하는 것은 매우 부적절하다. 그러니까 왜 수사를 받고 있는 놈을 해외 공관장으로 대사로 보내냐고. 사실 그게 잘못된 거죠. 그죠? 황상무 시민사회수석, 대통령실 시민사회수석의 경우도 알려진 것과는 사실이 좀 다르다. 언론에 보도된 것과 좀 사실관계가 다르다라고 주장하면서 자진사퇴라는 것은 하지 않겠다라는 걸 또 분명히 해버립니다. 자, 그러니까 한동훈이 사퇴해. 야, 이종섭 빨리 귀국해. 라고 했는데 윤석열은 야, 한동훈 무슨 개소리야. 귀국은 무슨 귀국. 야,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 라고 뺀찌를 매긴 게 되는 겁니다. 자, 언뜻 보기에도 이건 뭘로 보인다? 예, 윤석열하고 한동훈하고 또 충돌하는 거 아니야? 라고 볼 만한 그런 여지가 있죠. 자, 그러니까 이 황상무 시민사회 수석의 사퇴라든지 이종섭 호주 대사의 귀임, 국내 복귀, 요거 둘 다 한동훈이 어제 요구를 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한 12시간도 채 지나기 전에 용산에서 뺀찌를 매긴 거예요. 한동훈이 공개적으로 기자들 앞에서 이거 이렇게 해야 돼 라고 한 건데, 아시다시피 한동훈이 며칠 전까지만 해도 황상무 언행이 잘못됐지만 사퇴까지는 아니다. 이종섭 조사될 때 한번 들어오겠지. 그거 가지고 그래. 이런 식으로 깐족됐었는데, 예. 여론이 너무 안 좋게 돌아가니까 한동훈 입장에서도 어떻게 보면 고육지책으로 꺼낸 말을 곧바로 윤석열이 뺀찌를 매겨버린 겁니다. 그러니 누가 보더라도 지금 이게 갈등 상황이라고 보겠죠. 실제로 이 극우 언론 쪽에서도 윤석열하고 한동훈하고 갈등이 재현되는 거 아니냐. 이종섭, 황상무에 이어서 비례대표까지
자, 윤한 갈등 재연되나라는 기사가 나와요. 뉴데일리면 여러분들께서도 잘 아시겠습니다만, 예, 유명한 극우 매체입니다. 이 극우 매체에서 윤한 갈등 재연되나라고 말할 정도면, 예, 재연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는 얘기겠죠. 자, 그러면서 갈등의 원인으로 세 가지를 지목합니다. 한동훈 등 여당 쪽에서 황상무 시민사회 수석의 자진 사퇴, 그리고 이종섭 호주 대사의 신속한 조사, 이런 것들을 한동훈이 요구를 하니까 이거에 대해서 대통령실이 선을 쫙 그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예. 그리고 여기 한 가지 더 플러스 되는 것이 바로 비례대표 명단과 관련해서 용산하고 한동훈하고 의견차가 있다라는 것도 포함을 시킵니다. 지금 현재 이 극우 매체에서 주장하고 있는 윤한 갈등의 이유는 이종섭 신속조사, 그 다음에 황상무 자진 사퇴, 이 두 개에 더해가지고 비례대표까지 세 가지란 겁니다. 제가 볼 땐 이 세 가지 중에 실제 가장 핵심은 비례대표야. 황상무 자진 사퇴나 그 이종섭의 신속 귀국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뭐 한동훈이 양보할 수도 있고 윤석열도 양보할 수 있어요. 근데 뭐는 양보가 안 된다? 비례대표 부분은 양보를 못 하겠다는 거지. 한동훈은 이 비례대표에 자기 사람을 집어넣었어요. 이거를 가지고 윤석열 쪽에서 저 새끼 봐라. 지 사람을 심네? 저 괘씸한 놈 봤나? 라는 그런 반응이 나왔다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이렇게 황상무와 이종섭의 문제로 표출이 된 거라는 거예요. 실제 갈등의 원인은 비례대표라는 겁니다. 자, 기사 내용을 좀 볼까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윤석열의 복심으로 불리는 이철규 의원은 국힘 비례대표 공천 결과에 대해 아쉬움이 크게 다가온다. 이철규 의원은 페이스북에서 우리 당의 총선 승리를 위해 공천이 취소된 도태우, 장해찬 두 젊은 정치인들께 안타까운 마음과 미안한 마음을 금할 수 없다. 그러면서 국민의 미래, 그러니까 국힘당 비례대표 명단에 비상대책위원, 그러니까 한동훈 비대위 의원 2명이 포함되고 있고 전혀 생소한 이름의 공직자 2명이 당선권에 포함된 것을 보고 그간 굳은 일을 담당해온 당직자들이 전혀 배려받지 못했다는 것에 대해 실망감이 크다라고 지적했다는 겁니다. 여기서 이철규가 문제를 삼는 것은 김예지 의원과 한지아 위원을 말하는 거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 두 사람은 모든 사람들이 이거는 한동훈 사람이야 라고 하는데 이 한동훈 사람이 떡하니 끼어들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윤석열 입장에서는 한동훈 얘 좀 봐라. 나를 대신해서 관리하라고 보내놨더니 지 사람을 심어? 저 괘씸한 놈, 이런 반응이 나왔다는 거예요. 자, 비대위원 2명이 비례대표에 포함되고 생소한 이름의 공직자 2명이 당선권에 배치되는 등 굳은 일을 담당해온 당직자가 전혀 배려받지 못했다. 그래서 실망감이 더욱 크다. 자, 그러면서 도태우, 장예찬 이 두 사람한테 참 미안하다. 그러니까 이철규는 지금 네 가지를 들고 있는 거죠. 아까 세 가지를 제가 말씀을 드렸죠. 이종섭 문제, 황상무 문제, 비례대표 문제, 그리고 여기 하나 더 더해서 도태우와 장해찬 문제까지. 그러니까 지금 윤석열 입장에서는 한동훈이가 내가 심으려는 사람들만 골라서 쳐내네? 그러면서 지 사람을 심어? 라고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 이거 안 되겠는데?
라고 했다는 겁니다. 그 결과 이종섭 황상무 문제에 대해서 청와대 용산이 대놓고 무슨 개소리야 하고 승질을 버럭 낸 상황이 됐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나오는 얘기는 결국에 윤석열하고 한동훈하고 지금 싸우고 있다. 뭐 그 얘기죠. 자, 과연 그럴까요? 자, 언론 보도 내용을 좀 볼게요. 언론 보도 내용을 보면은요, 지금 하나같이 윤한 갈등 재점화라고 돼 있어요. 수도권이 어려워지자 여당이 대통령실과 각을 세우고 있다. 이런 보도까지 합니다. 자, 그러면서 이종섭 황상우 리스크에 결국에 대통령실하고 대통령실하고 한동훈하고 갈등을 벌인다. 용산과 한동훈이 갈등 상황을 빚고 있다라고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일제히 다 지금 뭐 언론사는 다 윤한 갈등 재현 이런 식으로 떠들고 있어요. 자, 그런데요. 제가 오늘 좀 취재를 해보니까 결론은 이거였습니다. 한동훈도 좀 잘 알고 윤석열도 잘 알고, 그러니까 말 그대로 검찰 쪽 사람들이죠. 지금 뭐 현직에서 물러난 사람들인데, 자, 이 사람들은 하나같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 윤한 갈등? 야, 웃기지 마. 한동훈 그럴 만한 그릇이 못 돼. 한동훈이 아무리 지가 장관이고 지가 아무리 여당 대표라도 윤석열한테 개길 수 있다고? 야, 안 개겨, 못 개겨. 걔는 그럴 만한 그릇이 안 돼. 모두가 일제히 똑같이 얘기를 합니다. 지난번에 봤잖아. 갈등 얘기 나오니까 한동훈 가가지고 고개 푹 숙이는 거 봤어, 안 봤어? 한동훈 애시당초에 윤석열하고 맞짱 뜰 수 있는 그럴 그릇이 못 돼. 라고 얘기합니다. 따라서 윤한 갈등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그게 약속 대련이 아닌 다음에는 갈등 이게 있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약속 대련은 뭡니까? 서로 짜고 치는 고스톱이잖아요. 근데 어떤 분은 그런 얘기도 하세요. 검사 출신의 어떤 분은 야, 한동훈은 약속 대련 그런 것도 그것도 안 돼. 약속 대련도 간땡이가 부어야지. 그럴 만한 배포가 있어야지 약속 대련을 하지. 손 쫄보 얌생이가 어떻게 약속 대련을 하겠니? 약속 대련도 최소한의 배포는 있어야 돼. 이런 얘기도 합디다. 그러니까 한동훈이 그럴 만한 제목이 못 된다는 거야. 자, 그러면서 뭐라는 게 아니라 지금 상황은 갈등 상황이 아니라 한동훈이가 지한테 무슨 권한이 있는 줄 알고 막 설쳤다가 갑자기 오너한테 뺀치 먹은 상황이다. 왜 그렇잖아요. 회사에서도 보면은 뭐 이산이 월급쟁이 사장, 그러니까 한동훈은 지금 월급쟁이 사장인 셈이잖아요. 월급쟁이 사장이 지마 경영한다고 막 설쳤어. 막 하고 있는데 갑자기 오너 회장이 텅 나타나서 야, 이거 하지 마. 이거 이렇게 하면 안 돼. 라고 뺀치를 먹은 상황인 거야. 자, 그 오너인 회장이 있고 월급쟁이 사장이 있는 경우에 월급쟁이 사장이 오너한테 개길 수 있나요? 아무리 지가 뭐 중점을 두고 쫙 추진했던 건이라고 하더라도 오너가 야, 하지 마. 이거 아니야. 하지 마. 이래버리면 그 순간으로 접어야 되죠. 그게 오너와 월급쟁이 사장의 숙명적인 관계잖아요. 한동훈은 딱 그 수준이라는 거야. 한동훈은 옛날에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월급쟁이 사장에 불과하다는 거야. 그리고 얘 배포는 딱 그 수준에 어울린대. 죽었다 깨나도 지가 오너가 될 가능성? 글쎄, 벼락 한 3대 정도 맞으면 가능할란가? 그렇게 얘기합니다. 표현 정말 재밌죠? 벼락을 한 3대 정도 맞으면, 이러니까 재밌다, 그지? 예. 벼락을 3번 정도 맞으면 될란가? 한동훈은 죽었다 깨나도 오너는 못한대. 자, 그 얘기를 듣고 있던 어떤 사람, 한동훈이가 오너를 하면 그 회사는 말아먹지. 꺽꺽꺽꺽 웃더라고. 야, 뭐 옛날에 능력 없는 애가 부모님 재산 물려받아가지고 오너 하는 그런 데 많지. 근데 걔들 다 말아먹잖아.
한동훈은 딱 그 정도밖에 안 돼. 월급쟁이가 딱 맞아, 쟨. 예,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중요한 결단의 순간에서는 결단을 내릴 수 없다라는 거야. 즉 지금 이 상황은 한동훈이 설치다가 뺀찌 먹은 상황이 되는 거야. 자, 이번에도 그런 상황이 재현되고 있죠. 용산에서 갑자기 야 이종섭 얘기 꺼내지 마. 무슨 개소리야. 라고 하니까 한동훈 지금 깨갱 하고 입을 다물어 버렸어요. 실제로. 그 결과 지금 국힘당 내에서 무슨 얘기가 나오느냐. 아이고 한동훈 별거 아니네. 아이고 진짜. 이런 얘기들이 나온대요. 그러면서 뭔 얘기가 나온다? 야 선거 이후에 한동훈 야 몰락할 것 같다. 어? 한동훈 이제 선거에서 배지 달고 이런 사람들을 한동훈한테 지금까지는 공천권이 있으니까 설설 기었는데 지들이 다시 배지 달고 돌아오게 되면 한동훈 말 듣겠어? 그러면 한동훈 빠르게 몰락할 거야 라고 전망을 합니다. 그런데요 그건 또 아니라고 해요. 그러니까 한동훈이 월급쟁이 사장이고 그래서 별거 아니고 그건 맞는데 지가 막 열심히 추진하다가도 윤석열이 야 이거 아니야 라고 하면 바로 깨갱하고 접어야 되는 그런 상황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한동훈이 쉽사리 내부 반란에 의해서 실각하지도 않을 거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그 사람 지금 검찰 출신의 어떤 사람들 그런 말 해요. 야 일부 뭐 국힘당 어떤 사람들은 선거만 끝나봐라 한동훈 저거 내가 잡아뜨린다 끌어내린다 라고 하는 모양인데 윤석열이 그건 또 가만히 보고 있겠냐는 거야. 두 가지 이유를 제시를 합니다. 첫째, 원래 윤석열하고 한동훈의 관계는 그랬대. 한동훈이 막 설치했는데 막 설치다가 윤석열이 하지마 그러면 네 하고만 했대. 원래 그런 관계래. 둘 사이에서는 그게 하나도 이상하지 않는 거야. 우리가 볼 때는 야 여당 대표가 대통령한테 쩔쩔매네 뭐 이게 무슨 여당 대표야 라고 할지 모르겠으나 윤석열과 한동훈의 관계는 원래 그랬다는 거야. 따라서 지들한테는 아무 문제가 안 된다는 거예요. 재밌죠? 따라서 이게 윤한 갈등 갈 수가 없대. 얘들 관계는 원래 그랬다는 거야. 우리가 볼 때 이상할 뿐이지. 이게 첫 번째 이유고요. 두 번째 이유는 뭐냐? 윤석열 역시 현재 권력 누수를 겪고 있는 상황이라는 겁니다. 자, 왜 그러냐? 제가 어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린 바 있습니다만 레임덕 상황이 되면은 제일 먼저 벌어지는 게 뭐냐? 예. 민감한 정보들이 마구 유출이 된다는 겁니다. 정권 차원에서 보안을 지켜야 될 만한 정보들이 마구 새 나간다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것이 이종섭 출국과 관련된 정보라는 겁니다. 제가 볼 땐 그래요. 윤석열은요, 이종섭을 조용히 호주 대사에 임명해서 조용히 내보내고 출국 금지 같은 것도 조용히 풀라고 했던 거야. 출국 금지 있는지 몰랐다고? 무슨 개소리야. 그거 기본적으로 금방 알지. 자, 조용히 그냥 물 흐르듯이 싹 이렇게 하려고 했는데 중간에 정보가 새버린 거야. 그래서 이종섭이 호주 간다는 것도 들키고 이종섭 지금 출국 금지 상태네? 이것도 들킨 거야. 그러니까 얼마나 짜증나겠냐는 거예요. 근데 이런 상황이 생기는 이유는 뭐다? 레임덕이기 때문에 가능한 거랍니다. 최수근 상병뿐만 해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박정훈 대령이 재판받고 있는데 박정훈 대령인 쪽에서 지금 정말 굵직굵직한 증거들을 법정에 톡톡 내놓고 있어요. 왜? 깜짝깜짝 놀라는 내용들이 많습니다. 그거 어떻게 나오지? 그 박정훈 대령이 있던 데가 어딥니까? 해병대 범죄수사단이잖아요. 해병대 수사단이잖아. 군사경찰단, 헌병대잖아요. 근데 헌병대가 얼마나 보안이 철저한데 그 철저한 보안을 유지하는 헌병대에서 진짜 깜짝깜짝 놀랄 만한 정보들이 퍽퍽 증거물로 제출이 나는 거야. 이거 뭐예요?
네, 정보가 새고 있다는 거죠. 즉, 윤석열은 현재 권력 누수에 직면하고 있다는 겁니다. 민감한 정보가 샌다는 것은 민감한 정보가 샌다는 것은 권력이 샌다는 것과 똑같아요. 옛날에는 권력이 총칼에서 나온다 그랬죠. 요즘은요, 권력이 정보에서 나와요. 정보 격차가 권력이에요. 근데 그 민감한 정보가 새 나간다? 예, 말 그대로 권력이 새 나간다는 것과 똑같은 겁니다. 자, 그러니까 윤석열 입장에서도 지금 한동훈을 봐줄 만한 그런 상황이 아닌 거죠. 한동훈 지금 사정을 봐줄 수 있는 그런 여력이 전혀 없는 거야. 자, 그러면 다시 아까 얘기로 다시 돌아가게 되네. 그러면 한동훈이 팽 당하는 날이 다가오고 있다는 얘기 아니야? 예.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그거는 또 아닙니다. 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윤석열과 한동훈의 관계는 옛날부터 그랬어요. 한동훈이 막 설치고 막 이것저것 하겠다고 난리를 쳤는데 갑자기 윤석열이 퍽 그동안 관심도 없는 것 같던 윤석열이 퍽 나타나서 야 그거 하지 마. 그러면은 한동훈 네 하고 그냥 접어버렸대. 원래 그런 관계래.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뭐 하등의 뭐 거리낌이나 뭐 찜찜함이나 불만 이런 게 없대요. 그러니까 윤석열이 마음대로 하고 맨날 한동훈은 뒤치다거리 하다가 또 뺀지 먹고 원래 그런 관계래. 따라서 한동훈이 윤석열을 넘어서는 일도 없고 윤석열이 한동훈을 내치는 일도 없다라는 거야. 자, 우리는 되게 지금 이 상황이 뭔가 하고 설명을 제가 길게 해야 되는 이런 상황이지만 윤석열하고 한동훈은 원래 그런 관계였기 때문에 지금이 설명을 필요한 상황이 아니야. 원래 걔들은 그렇게 살았다는 거죠. 네. 자, 그렇습니다. 네. 따라서 한동훈이 팽당할 일도 없고 윤석열이 한동훈한테 밀려날 일도 없다. 그럴 일은 없다. 우리에게는 매우 이상하고 두 사람 관계가 뭐지? 갈등인가? 라고 할 수 있는 그렇게 의심하는 수 있는 대목이 있을란가 모르겠으나 두 사람들은 윤석열과 한동훈은 그게 자연스러워서 자연스러운 거. 야, 이 말하기 되게 그렇다 그죠? 예, 상황은 그런 겁니다. 따라서 이게 윤한 갈등, 약속 대련, 2차전 발생 아니야. 그냥 이러다 또 끝날 거야. 보시면 아실 거예요. 자, 오밤중의 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